2020년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분명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 앱으로도 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음식점 주문 또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믿어지십니까? 2021년에 디지털 금융 관련 분야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IT조선 유진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진상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전의 주요 이슈는 그 빅테크의 금융권 진입이었을 겁니다. 네. 그 덕분에 기존 금융권이 또 이제 긴장 모드였잖아요. 네네. 일찌감치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페이 등 그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금융권에 진출한 카카오에 이어서 네이버까지 본격적으로 그 금융업에 뛰어들었는데, 네. 뭐 상품이 굉장히 뭐 다양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각종 페이를 앞세운 간편 결제, 송금 서비스가 있고요. 예.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은행 서비스,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금융투자 서비스 등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 서비스 등 각종 금융업에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의 이름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민간 인증서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예. 이 같은 금융의 현상을 빅블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빅블러 현상. 네, 빅블러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 발달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던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고 비금융 회사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금융업과 ICT 간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 같은 그 빅테크가 금융업에 뛰어든 것처럼 네네. 또 반대로 은행도 앱을 통해서 뭐 음식 주문이라든지 뭐 부동산 주문, 쇼핑 등 네. 은행 앱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뭐 그러면은 뭐 빅테크하고 금융권 뭐 어떻게 그 경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네, 경계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가 금융 업무를 보고 금융권도 빅테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인데요. 예. 12월 10일 제5차 디지털 금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방안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금융협의회는 5차까지 개선안을 논의했고요. 예. 아직 두 번의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두 번이 남은 만큼 개선 규제안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경계는 더 허물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이번 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잠깐 좀 살펴보면요. 금융위는 은행에 플랫폼 사업 진출을 허용했는데요. 과거에는 은행 앱에서는 금융 업무만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변경되면서 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 쇼핑 등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신한은행은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은행 앱에서 동네 맛집을 찾아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인데요. 기존 배달 앱이 수수료가 약 15% 정도였는데요. 네네. 신한은행은 이를 2% 수준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은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을 올리고 빠르게 결제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마이 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대한 형평성을 또 맞추기로 했다고 또 들었는데, 네. 그 기존 은행과 전자금융의 정보 제공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 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그 달라지게 되죠? 네, 우선 마이 데이터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내 정보는 내가 관리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 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데요. 예. 제가 앞에서 디지털 금융협의회가 2차례 남았다고 했잖아요. 예. 이 협의회가 시작된 배경이 형평성 문제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금융권은 정부로부터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돈이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빅테크 기업은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데 전자금융업자라서 금융권만큼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마이데이터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금융권의 결제 정보를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쇼핑 정보는 금융사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정보는 전부 줘야 하는데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정보가 없네? 이건 역차별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겠죠. 예, 결국 정부는 고객 주문 정보 내역을 금융사에 제공하라고 신용정보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반발했습니다. 고객이 주문한 바지 사이즈, 브랜드, 얼마나 자주, 몇 개를 주문하냐 등의 정보는 신용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번 협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 내역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없도록 범주화된 주문 내역 정보를 제공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청년, 주부 등 금융1호 부족자가 신용을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주문 내역도 다 신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저 신용 말씀하시니까 얘긴데 네. 앞으로 뭐 신용 그 평가 제도가 등급제가 아니고 뭐 점수제로 예. 뭐 내년 1월 1일부터 바뀐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금융1호 부족자들은 사실 금융 혜택을 받을 때 불리했었거든요. 그렇죠. 돈을 빌리거나 할 때.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까지 다 신용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금융 이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이나 금융 혜택을 얻을 때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러겠죠. 네. 자, 그리고 오픈 뱅킹 참여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그 현재 오픈 뱅킹을 운영하는 그 빅테크 또 핀테크 기업과 또 금융사 간의 수수료나 또 망 운영 비용에 차등을 둔 걸로 아는데 네. 그 부분도 해결이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예, 오픈뱅킹은 은행 송금 결제망을 표준화하고 개방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면 신한은행 앱으로 KB국민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돈을 송금하고 결제하는 걸 말합니다. 공동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오픈 뱅킹을 이용하는 빅테크, 핀테크 기업은 이용 수수료만 부담했습니다. 금융사는 이제 수수료 외에 망, 운영 비용 전부를 부담했죠. 이에 빅테크, 핀테크 기업도 오픈 뱅킹망 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소비자가 얻는 효과는 이제 수수료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합리적으로 수수료도 조정키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고객은 편리함을 얻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똘똘한 앱 하나만 있으면 굳이 뭐 이 은행 저 은행 뭐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나 각종 핀테크 업체도 자사 앱을 이용하게끔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고객의 편의성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내년에는 또 얼마나 그 다양한 금융 관련 뉴스들이 또 쏟아질지 벌써부터 또 이제 기대가 되는데. 네네. 그런데 뭐 내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예, 일주일 딱 남은 것 같네요. 또 내년에 또 소식들 또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IT조선 유진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